그리고 너무 빡빡하게 분류해요. 살짝만, 경계 살짝만 밑에 있어도 당장 쪄야 되는 사람, 살짝만 위에 있어도 당장 머신러닝에 올라가지고, 아니 러닝머신에 올라가가지고 뛰어야 되는 거죠. 머신러닝 너무 많이 했나 보다. 자, 챕터 4까지 왔습니다. 이진 분류와 다중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특히 이진 분류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뒷부분의 해석 과정에서 좀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하는 모든 강의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되니까 오늘 내용만 좀 잘 이해가 되신다면은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니어 액티베이션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난리니어 액티베이션을 가지고 이진분류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입력은 키와 몸무게가 들어간다고 해보겠습니다. 키와 몸무게 두 개 노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출력은 1 또는 0 이렇게 이진분류 두 개 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게 이진분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메루치, 저 같은 메루치라서 열심히 먹어가지고 좀 벌크업을 해야 될지 그거를 가려내는 어떤 문제를 풀어본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어떻게 했죠? 강아지는 1, 고양이는 0 이렇게 레이블을 숫자로 대응시켜 놓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빼야 될 사람은 1, 쪄야 될 사람은 0으로 숫자로 이렇게 레이블 대응을 시켜 놓는다 라고 전제를 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데이터를 모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스텝은 그냥 비단 이진분류뿐만 아니고 수많은 딥러닝 문제를 푸는데 이런 스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당연히 데이터를 모아야 돼요. 여러 사람들의 키와 몸무게 및 그 사람들이 현재 당장 빼야 되는 건지 쪄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레이블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지도학습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키와 몸무게 그리고 그 사람의 레이블은 1인지 0인지 쪄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가 다 데이터가 있는 상태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열심히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잘 해석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 모델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액티베이션 사용한다? 난리니어 액티베이션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닛스텝 펑션을 이용해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스텝 펑션 기억나십니까? 액티베이션을 맨 처음에 배웠을 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은 값이 들어오면은 그냥 0을 출력하고 0보다 큰 값, 0 포함해서 0은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0을 포함하지 않고 양수는 1이 출력 나가는 그런 액티베이션 함수를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합니다. 계단 모양이니까요. 그리고 1짜리 이거 유닛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짜리가 유닛 스텝 계단 함수라고 불리는 녀석인데 이 녀석을 가지고 분류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살짝만 크면 1, 0보다 살짝만 작으면 0 요러한 액티베이션, 요러한 난리니어 한 겁니다. 얘는 난리니어 액티베이션을 사용해서 분류를 해보자. 자, 입력 노드는 몇 개, 출력 노드는 몇 개입니까? 지금 딱 보자마자 키와 몸무게니까 입력 노드 2개고요. 출력 노드는 0 또는 1 숫자 1개가 나와야 되네. 그러니까 출력 노드 1개. 굉장히 단순하죠. 일단 히든 레이어 없이 가볼게요. 히든 레이어 없이 유닛 스텝 펑션의 액티베이션을 사용해서 만들면은 그것을 우리는 옛날에 부르는 이름 퍼셉트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입력 노드 2개입니다. 키와 몸무게가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 노드는 키, 두 번째 노드에는 몸무게 값을 집어넣고 뭐 킬로그램, 뭐 센티미터 단위로 넣는다 쳐요. 그리고 여기는 뭐 x, y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변수명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노드를 통과를 하는데 유닛 스텝 펑션을 사용하겠다. 요게 답니다. 여기에 곱해지는 웨이트가 있겠죠? 웨이트를 A라고 표현해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웨이트, 밑에 있는 웨이트는 B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바이어스 있죠? 바이어스 걔는 C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력이 나가는 히든 레이어 없는 유닛 스텝 펑션을 사용하는 이런 간단한 신경망을 퍼셉트론 이렇게 불렀어요. 옛날에 혼자서 인공신경망 공부하시다 보면 퍼셉트론 이런 단어를 심심찮게 들으실 텐데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거다. 히든 레이어 없이 바로 입력 들어온 거를 출력 내보내는 거, 유닛 스텝 펑션 이용해서 출력 내보내는 거, 그게 바로 퍼셉트론. 오케이, 그게 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잘 학습시킨다 라는 것은 A, B, C 값을 적절한 값을 찾는 거죠. 그래서 A, B, C 값을 찾아 나가보자 라는 겁니다. 데이터 모은 것도 좀 같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6사람을 모았다고 해보겠습니다. 키축, 몸무게축으로. 자, 요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요쪽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작고 몸무게가 좀 나가는 분들, 이분들은 다이어트를 해야 돼. 좀 빼야 되는 분들일 거예요. 그죠? 몸무게를 좀 낮춰야 될 것이고.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키는 큰데 몸무게가 작아. 저의 동족들이죠. 메루치 같은 분들. 그분들은 열심히 먹어가지고 몸무게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 분들은 레이블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란색 분들은 레이블이 1에 해당되는 그런 데이터고요. 밑에는 0에 해당되는 그런 데이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레이블이 같이 꼬리표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헬스장에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쪄야 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될지 빼야 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될지를 요 인공신경망, 학습된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판별해보자라는 겁니다. 이진 분류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 요런 파란색과 빨간색의 트레이닝 데이터, 훈련 데이터가 있는 거고 훈련을 잘 해서 ABC를 구해 놓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처음 보는 사람의 키와 몸무게를 보고도 이 사람이
몸무게를 키워야 될지 아니면 빼야 될지를 분류하는 또 그런 인공신경망을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스텝 1, 2까지 설명과 함께 그래프도 한번 보여드렸고, 모델을 학습시키면 되는 겁니다. A, B, C를 알아내는 게 바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죠. 근데 학습시키다 보면은 이 분류 경계가 선형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계가 선형이면은 우리는 선형 분류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일단 분류 경계라는 게 뭐고 그게 왜 선형이 되는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자, 중학교 때 배우는 수식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바로 0이지 않습니까? 0, 0,0 지점입니다. 그죠? 그러면 0보다 살짝 크면은 1이 튀어나가겠죠? 출력으로? 그러면 문제,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바로 요 들값이죠. 들값. 요 들값이 뭐면 1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뭐면 0보다 크면, 그죠? x축에서 0보다 크면 1이 튀어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식을 만족하는 x, y 좌표에 있는 그 사람은 빼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전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뭐 어려운 거 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거 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거? 1차 방정식. 바로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함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윗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이 부등식에 나타내는 것은. 자, 그래서 어떤 이 A, B, C로 표현되는 직선이 있을 것이고요. 그 직선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기울기가 요 녀석이고 Y좌편이 요 녀석인 그러한 직선이요. 그러니까 잘 학습된 A, B, C라면 그러면 이런 직선을 찾을 것이고, 제대로 학습이 안 됐다면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직선이 되겠죠. 그러면 제대로 구별을 못하는 직선이겠죠, 얘는. 그래서 잘 학습됐다면 이렇게 보라색 같은 직선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A, B, C를 잘 찾았다면요. 자, 그런데 경계가 바로 요 놈이 되는 게 살짝만 아래여도 0이 튀어나가는 거고, 0으로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쪄야 되는 사람이다. 여기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빼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살짝만 위에 있더라도 요 수식이 만족되면서 1이 튀어나가니까요. 그래서 이 녀석이 경계인데, 그 경계가 직선, 선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분류라고 부른다? 선형 분류라고 부른다 라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래서 저렇게 보라색 선을 얻었으면은 이제는 모델을 테스트해보면은 그게 마지막 스텝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3D로 표현이 되는데 그거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테스트 과정에서는 아까처럼 요런 사람 데리고 와서 요 사람은 쪄야 되냐 빼야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에 해당되는 키와 몸무게를 여기에 대입해요. 이 인공신경망에 이러한 ABC를 가진 요러한 직선을 만들어내는 ABC를 가진 인공신경망에다가 이 초록색 사람의 키와 몸무게를 대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뭐가 튀어나오겠어요? 0이잖아요. 0.0000001 나노미터만 밑에 있어도 0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아주 살짝만 위에 있어도 1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경계가 가깝고 멀고는 아무런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 있으면 0이 튀어나가고 여기 있으면 1이 튀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찌 보면 유니스텝 펑션의 한계인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0이었고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요? 여기 있는 사람. 그럼 1, 여기는 1, 1, 여기는 0, 0, 0. 다 집어넣는 거예요. 뭐 몸무게 어떻게 음수지? 뭐 그런 거 태클 거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1,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0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좀 3D로 표현해보자. 이 밑바닥이 입력축인 거고 이쪽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어떤 축이 하나 더 있다고 쳐요. 그래서 그것은 인공신경망의 출력을 나타내는 층이다. 그러면은 이 위쪽에 있는 사람들의 출력은 이렇게 1이 튀어나오고 빳빳하게 그려야겠다. 빳빳하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은 0이 튀어나올 거예요. 이렇게 계단 모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느껴져요? 3D로 잘 생각해 주십시오. 이 윗사람들은 1이 튀어나가고 여기 아랫사람들, 요 경계 밑에 있는 사람들은 0이 튀어나오게 된다. 이러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살펴보면 비선형적인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선형 분류는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는 비선형적이에요. 왜냐면 액티베이션 함수가 비선형 함수니까. 그래서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는 비선형적이지만 개념 자체가 이 분류 경계 선이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그거를 가지고 선형 분류냐 비선형 분류냐를 얘기하기 때문에 선형 분류이긴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게 요 부분이었고요. 이 유니스텝 펑션을 사용하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안 되죠. 그리고 너무 빡빡하게 분류해요. 살짝만, 경계 살짝만 밑에 있어도 당장 쪄야 되는 사람, 살짝만 위에 있어도 당장 머신러닝에 올라가지고, 러닝머신에 올라가가지고 뛰어야 되는 거죠. 머신러닝 너무 많이 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 헬스장은 너무 빡빡한 헬스장이죠. 무슨 뭐 100g만 쪄도 당장 그냥 뛰어라고 막 시키고, 그 적정 몸무게에서도 살짝만 내려가도 당장 처먹으라고 막 그냥 막 치킨이랑 피자를 막 시켜버리는 거예요. 당장 먹어 막 이러고, 안 그러면 집에 못 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너무 빡빡하게 분류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그모이드가 나왔습니다. 유니스텝 펑션을 조금 부드럽게 만든 게 시그모이드예요. 시그모이드는 전구와 미분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가능해졌고 좀 더 부드러운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한 큐에 해결해 버리는데 얘가 뭔지 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스텝 펑션이 요래 생겼잖아요. 시그모이드는 얘를 부드럽게 핀 겁니다.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0,0.5예요. 0 대입해보세요. x에 0, 여기 x축이에요. x축. 그러면은 x에 0 대입해보세요. 그럼 2분의 1 나오죠? 그래서 0.5, 여기 0.5. 그리고 x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그러면은 1분의 1, 1로 수렴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x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그러면 여기 분모가 발산하네요. 그러면서 점점점 0에 수렴하는 그걸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을 우리는 시그모이드라고 부를 거고요. 파란색. 쉽게 보자면 유니스텝 펑션을 좀 부드럽게 펴줌으로써 얘는 또 미분이 전구가 가능하고 좀 부드럽게 분류가 가능한 녀석이라서 그런 두 가지 문제점 해결했다. 그러한 액티베이션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너스 0 또는 1이 아니고 0에서 1 사이 값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빼야 돼, 쪄야 돼 이거밖에 없었는데 얘는 어느 정도는 빼야 돼, 어느 정도는 쪄야 돼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경계 살짝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확 빼야 돼 이런 식으로 분류했잖아요, 유니스텝에서는. 근데 얘는 한 0.5 뭐 이렇게 나오면은 뭐 빼긴 빼야 되는데 조금만 빼도 돼, 뭐 유지만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왼쪽 그림에서 그거를 좀 다시 생각해 보자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일단은 구별 짓자면 0.5가 경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0.5보다 살짝 크니까 오케이 빼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쪄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쪄야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심하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뭐 덕분에? 시그모이드로 바꿔준 덕분에.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펴서 시그모이드를 활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라디언트 디센트 활용이 가능하고 또 부드러운 분류가 가능하고 정도로 해석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야 되는 그 정도, 쪄야 되는 그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확률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당장 빼야 될 사람의 확률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또는 정도라는 것으로 이 인공신경망의 출력을 갖다가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시그모이드다 라는 겁니다. 얘는 그 아까 3D 그래프에서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뭐 그려보자면, 자, 잘 보십시오. 여기가 경계선이에요, 그죠? 여기가 경계선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여기가 경계선이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0.5인 부분, 이 들값이 0, 들값이 0이 들어와서 0.5가 튀어나오는 그 부분이 분류 경계선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그래서 이 보라색이 경계선이라는 그 사실에는 변함은 없어요. 그런데 얘는 이 딱 경계선에 놓이면 0.5의 값이 튀어나가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1에 가까운 것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양탄자처럼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간다. 바로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는 거예요. 아까와는 달리. 아까는 딱딱딱 그냥 깍두기였어요. 딱딱딱. 근데 지금은 이렇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경계선 지나갈 때 0.5로 지나면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0으로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렇게 다채롭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 가장 멀리 찢어지는 합리적 분류 경계선을 찾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시그모이드는. 저 위에 세 사람, 밑에 세 사람 이렇게 있었잖아요. 만약에 유니스텝 펑션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어떤 경계선이 더 좋을까요? 유니스텝 펑션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1번, 2번이 둘 다 100점이에요. 1번도 이쪽으로 가면 확 1, 이쪽으로 가면 확 0. 2번도 위쪽으로는 1, 아래쪽으로는 0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좀 뭔가 꺼림칙해요. 얘는 너무 경계선에 가깝게 있게 되잖아요. 레이블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레이블 1, 이 사람들은 레이블 0. 즉 이 사람들은 완전히 초고도 비만, 당장 빼야 되는 사람들, 안 그러면 큰일 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장 아사 직전이야, 당장 찍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계선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정성적으로 봤을 때 이건 좋은 경계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니스텝 펑션은 1번이 좋은지 2번이 좋은지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1번도 만점, 2번도 만점짜리 경계선이다. 그런데 시그모이드를 사용한다면 그러면은 1번 경계선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번은 얘 같은 경우에는 0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0.45 뭐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얘는 1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0.5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 세 사람은 1에 가까운 값, 최대한 이 세 사람은 0에 가까운 것이 튀어나오게끔 하기 위한 경계선을 찾는다. 그게 바로 1번이다라는 거죠. 2번보다는 1번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시그모이드의 또 다른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그모이드를 이용해서 이진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